교재 33쪽에 나와 있는 셀 서식에 관한 문제 11번째. 지의 4번째부터 지의 14번째까지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 4번째부터 지 14번째 영역은 오른쪽 들여쓰기 1로 하고 셀 서식은 백분율 스타일로 소점 2자리까지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범위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 서식 명령을 줄 때는 어떤 명령을 건다? 키보드로 컨트롤 1 말씀드렸나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안 뜨나요? 네, 컴퓨터가 기다려달라고 하네. 이렇게 이렇게 저는 꿈뻑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커서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껌뻑껌뻑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컨트롤 1번이 들어가면 글꼴만 뜹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블럭을 정확히 설정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모든 메뉴가 다 활성화가 되죠. 그렇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오른쪽 들여쓰기 1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맞춤에 있습니다. 맞춤에. 그러면 가로 오른쪽 들여쓰기 맞춤 그룹에 텍스트 맞춤에 보시면 가로에 1번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오른쪽 들여쓰기라고 선택하시고 그 오른쪽에 들여쓰기 0을 1로 바꾸시면 돼요.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시고 표시 형식 자, 맞춤에 가서 또 오른쪽 들여쓰기 1 했죠. 문제 써 있잖아. 오른쪽 들여쓰기 1. 근데 이걸 어떻게 들어간다? 셀 서식에 맞춤에 가야 된다는 그거는 책에서 안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면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백분율 스타일. 그 다음에 자릿수를 몇 자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그럼 이거 올리면 되죠.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우고 2로 써도 되고. 됐죠? 그렇죠? 확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 상공회의소 자격증 시험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다 설명해줘요. 문제 자체에다가. 단 앞부분에 어떤 부분을 생략해놔요.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 들여쓰기 1로 맞추고 백분율 스타일로 소점이야 두째 자리가 나오게 하려면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몫이고 그것이 맞춤에 있는지 표시 형식에 있는지는 대부분 연습이 되고 나면 알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12번째 문제 지 16번째 셀 어느 거죠? 여기 있네. 여기 날짜 있죠. 그렇죠? 지 16번째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표시 형식 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여기 와서 한자로 년, 월, 일로 되어 있는 거를 찾아보래. 여기 보면 이렇게 한자로 연월된 거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한자로 되는 게 있거든. 고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됐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 선생님, 저는 셀 서식 못 찾았어요. 컨트롤 1번 엄지, 검지. I의 네 번째가 얘죠. 얘네들. I의 네 번째부터 I의 14번째까지를 복사해서 재고량 부분의 이 부분, 재고량. F 네 번째부터 F 14번째 여기다가 더하기 기능을 이용한 선택하여 붙여넣기 작업을 하래요. 쉽게 말하면 지난달 재고량이 누락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
자,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재고량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고 연산 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연산의 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 그러면 오른쪽 재고량, 지난달 재고량 숫자가 지금 재고량에 더해질 겁니다. 이게 엑셀에 있는 아주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죠. 그 다음 14번째, B의 3번째부터 G의 14번째까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모든 테두리 선을 그릴 건데 여기 있어요. 여기 가 옆에 보시면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근데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래요. 얘를 클릭하면 검정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 옆에 보시면 테두리 선에 화살표 눌러서 아래쪽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 물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돼요. 얘를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표시 형식 맞춤 보셨던 거 있잖아요. 그 옆에 테두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색깔을 선택하고요. 파란색. 표준색에 있는 끝에서 3번째 파랑. 그리고 스타일은 뭐로? 지금 나와 있는 실선. 그리고 윤곽선 안쪽을 누르시면 모든 테두리가 다 파란색으로 그려질 겁니다. 확인.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있는 이 메뉴판에 있는 가 옆에 있는 테두리 선을 그리면 검정색으로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테두리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도 되는데 무조건 꾸미는 기능은 컨트롤 1번이에요. 그래서 글꼴을 꾸밀 수도 있고 표시 형식에 가서 아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꾸미는 기능도 있었고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일로 한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때 테두리에 가서 파란색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윤곽선 안쪽을 눌러주면 모든 색이 파란색으로 칠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댁에 가셔서는 34쪽 서부터 해설을 참고하셔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예. 교재 47쪽으로 넘어갑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기출 공의를 열어볼 겁니다. 1번 문제 A라고 되어 있는 글자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열 너비를 얼마? 1 엔터. 영문자나 숫자로 한 글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 G의 두 번째 셀, 즉 날짜를 선택해주고 얘를 작성일이라는 글자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 상자 이 부분 여기 이름 상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뭐라고 쓴다? 작성일이라고 쓰는 거죠. 여기다가 클릭하고 작성일 하고 엔터를 치면 그 셀의 이름은 G의 두 번째 셀이기도 하지만 작성일 그러면 얘가 보세요. 여기 가서 작성일을 딱 선택하면 네 하고 대답을 하겠지. 이렇게. 그 다음 B1부터 G1까지 문제에 B1부터 G1 콜론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B1부터 G1까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로 거기를 먼저 선택하세요라는 얘기예요. 문제지 이렇게 써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란 뜻이니까. 자, 범위를 설정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 현재는 맑은 거북인데 얘를 클릭해서 뭐로? 궁서체. 궁서체가 어딨냐? 궁서체 쓰셔도 되고요. 궁서체를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예, 궁서체. 크기는 16. 크 16을 있으면 찾으면 되고, 아니면 저는 이렇게 옆에 있는 커지는 가짜 눌러두거나 작은 글자, 그래서 가짜를 크게 누르면 16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굵게 가가 첫 번째 있는 가 옵션, 속성에는 첫 번째가 진한 글자, 굵은 글자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있는 가, 거기 화살표 눌러서 이중 밑줄 2줄짜리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2줄. 문제지에 B1부터 G1까지 셀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체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궁서체 찾고, 크기는 16, 진하게 굵게, 그 다음에 밑줄 치는 거 화살표 눌러서 이중 밑줄. 그럼 2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지점별 판매 성과 실적이라는 이 글자 더블 클릭해서 실적이라는 2글자를 마우스로 블럭 잡고 한자키. 그럼 이제 실적을 찾아야 되겠죠? 실적이 뭐나 요건가? 잠깐만. 띠리띠리띠. 요거 맞네. 그렇죠? 네, 실적. 변환 됐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뒤에다가 특수기호 집어넣는 거.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리고 탭키. 펼쳐진다 그랬죠. 그렇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리고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메모 하나 해드릴게요. 특수기호를 입력하는 방법. 첫 번째 뭐다? 미음자 입력. 두 번째 한자키 누르기. 세 번째 탭키 누르기. 네 번째 선택. 항상 이런 식으로. 기억도 다른 게 있고 니은도 다른 게 있고 있는데 미음자 누르는 게 키보드 특수문자 입력할 땐 가장 좋죠. 미음자 누르면 되는 거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그러면 쫙 펼쳐진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렇게. 예. 그 다음 7번 문제. 2의 네 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 2의 네 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는 여기 홈에 있는 표시 형식에 가보시면 첫 번째가 돈 표시 걸려 있죠. 돈 표시.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통화 형식 기호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돈 표시를 눌렀더니 회계가 됐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돈 표시를 눌러주면 원래는 얘가 일반으로 돼 있었는데 아이고 더디어 일반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가서 회계 형식, 통화 형식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앞에 있는 돈 표시 있잖아요. 퍼센트 왼쪽에 있는 아이콘 눌러주면 돼요. 예,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 B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 얘네들. 그리고 B의 네 번째부터 B 13번째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드래그 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드래그 하면 다중이죠. 다중. 여기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 스타일, 여기 스타일이 있네. 스타일. 여기 가서 어떤 거를 선택하라고요? 40%,
셀 스타일을 40% 강조색 2로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40% 강조색 2번이 얘인가? 그러네. 20%, 40%, 60% 중에 여기 있었어요. 요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가로 균등분할하라고 돼 있죠? 컨트롤 1번 셀 서식. 맞춤. 가로가 일반이 아니라 뭐라? 균등분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좌우로 양쪽으로 펼쳐지는 글자. 글자가 양쪽으로 펼쳐지는 글자. 예. 아직 6번째 문자는 안 했어요. 메모 입력하는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자, 여기 있는 셀이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었어요? 첫 번째가 셀 스타일, 여기 스타일이라고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옆에 그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40% 강조색 두 번째니까 약간 붉은색 기운이 그렇죠? 얘 클릭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을 들어가야 되니까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맞춤 항목에 가서 가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 일반이 아니라 균등분할, 가로 균등분할. 그 목록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 확인 누르시면 글자가 이렇게 좌우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건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죠. 그 다음 지금 여기 날짜 또는 뭐 여기 들어가서 뭐 꾸미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6번에 보면 F 세 번째 셀 어디야? 여기지 여기 목표 달성치 F 세 번째 셀에 그랬잖아. 네. 그럼 여기다 클릭해 놓고 뭐 하래요? 메모 삽입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목표 달성치란 글자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이 글자는 지우라 그랬죠?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 뭐라고 쓰라고 거기 쓰세요.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 이렇게 쓰래. 그 다음에 이 글자가 항상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보이잖아 지금. 그 셀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메모 표시 숨기기. 여기다 메모를 입력했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가지고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메모가 항상 보이고 이 글자가 붙어있는 잘 보셔야 돼요. 이 글자가 아니라 글자가 써있는 그 틀 컨트롤 1번 자동 크기 맞춤의 자동 크기 여기까지 하세요. 그럼 딱 요 크기만큼 글자 크기만큼 딱 만들어지는 거죠. F4부터 F의 12까지 여기 셀 서식 컨트롤 1번 누르라는 얘기죠. F4부터 F12번째 영역은 셀 서식에 그랬잖아. 네. 그 컨트롤 1번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숫자 음수일 때 색깔 있는 괄호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빨간색 괄호. 숫자에 가면 빨간색 숫자가 있고 괄호가 있고 빨간색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면 음수란 뜻이잖아요. 색깔 있는 괄호니까 빨간색 괄호밖에 없잖아요. 확인. 이렇게 나온다. 하셨어요? 하는 중이에요.
10번 G의 두 번째 셀. 자, G의 두 번째 셀이죠? G의 두 번째 셀은 그랬잖아. 그럼 얘를 클릭해야지. 그리고 셀의 맞춤, 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럼 컨트롤 1번이야. 첫 번째 맞춤에 가서 셀의 맞춤 클릭해주고, 셀의 맞춤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연어릴,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건 연어릴,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춘다.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문제지가 연어리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고 확인. 자,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글자를 쓰다 보면 이 글자가 화면을, 이 셀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간격이 부족합니다, 너비가 부족합니다 하고 오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비가 좁으면 좁은 대로 글자가 줄어들었죠. 이게 셀에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를 셀에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넓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좁아지면 글자가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숫자나 날짜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리가 부족합니다 하고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 11번 C의 네 번째부터 C의 12번째, C의 네 번째부터 C의 12번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형식에 가서, 여기서 꾸미라는 얘기죠. 문제지가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200 이상이 되면은 A-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하래. 이 중에 고를 게 없으면 내가 일일이 써야지. 뭐라고? 여기다가 직접 뭐라고 써야지. 뭐라고? 200 이상인 경우에는 A-가 나오게 해라라고 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셀 서식에 조건을 직접 입력해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200 이상인 셀에 대해서 A- 글자가 보이도록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지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대가로에 크거나 같다 200, 그리고 A-라고 이렇게 찍으면 200 이상인 경우에, 만약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G/표준, 표준 이렇게 쓰면 200 이상인 경우는 A가 나왔죠. 그렇죠. 자, 제가 메모를 해드릴게요. 책에는 요만큼만 쓰라고 돼 있어요. 요만큼만 쓰라고 돼 있는데, G/표준이란 뜻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소점이 있으면 소점 있는 대로 보여주고, 소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대가로는 뭐냐면 조건이에요. 200 이상인 경우에 A-라는 메시지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근데 200 이상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냥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까지 안 하고 여기만 입력해도 자연스럽게 얘가 찍혀 나와요.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요 형식란 있잖아요. 형식란 여기다가
얘를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알아서 그 메시지, 아까 요만큼만 입력하면 알아서 뒤에 게 붙어 나와요. 200 이상인 셀에 대하여 200 이상인 셀에 대하여 A-란 글자가 보이도록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G/ 표준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A-란 메시지가 보이도록 할 건데, 그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2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보여라 하고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상,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이거는 뭐죠? 크다죠? 크다? 초과라고 하죠. 초과. 이건 다른 말로 크다. 이거는 뭐죠? 이하죠. 이하. 다른 말로는 작거나 같다죠. 얘는 뭐죠? 미만이죠. 미만. 다른 말로는 뭐다? 작다란 말이죠. 얘는 뭐죠? 같다죠. 요거는 다르다란 뜻입니다. 엑셀하고 수학에서 엑셀 기능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수학 기호에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를 위아래로 써야 되는데 위아래를 못 쓰기 때문에 옆으로 펼쳤어요. 근데 얘는 다르다란 뜻입니다. 수학에서 다르다란 표시를 이렇게 씁니다. 자, 6개죠. 6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예. 근데 지금 이 11번 문제가 잘못됐어요. 200 이상인 경우에만 A-를 붙이라고 했는데 100은 그냥 100이 나온 거죠. A-100이 아니잖아. 250 같으면 250에 A-250이 나오지만 100은 200 이상이 아니잖아요. 얘는 잘못된 거지. 오타가 나왔네. 오타가. 그 다음 12번 G 4번째부터 G 12번째 여기에 순위가 매겨졌어요. 순위가. 근데 여기다가 몇 위 하게 나오래. 몇 위. 1. 그럼 1이 아니라 1위 하고 나오게 하래. 그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G/ 표준이 뭐라 그랬죠?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라 그런 거죠? 소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요 뒤에다가 우리말로 몇 위라고 쓰시면 따옴표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1위라고 보이죠? 보기에. 그럼 보이죠? 이렇게. 다시 셀 서식에 가보시면 따옴표에 보일 겁니다. 따옴표에. 우리말은 따옴표를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가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 1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직접 내가 키보드로 1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얘는 글자라서 왼쪽으로 가요. 얘는 숫자잖아. 숫자. 위자만 붙은 거지 숫자는 숫자잖아요. 오른쪽에 가고, 얘는 위자를 썼잖아. 직접. 숫자만 쓰면 오른쪽으로 가서 위자가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셀 서식은 셀을 꾸미는 기능인데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꼴을 11포인트로 해라, 12포인트로 해라, 궁서체로 해라, 진하게 해라, 빨간색으로 해라 하는 기본적인 셀 서식도 있지만, 엑셀에는 엑셀만에 있는 고유의 셀 서식 기능이 있어요. 그것들이 좀 어렵죠. 그 다음 13번째 C의 13번째와 D 13번째, C 13번째와 D 13번째는 소점이야 두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래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면 0.00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0.00 0.00 얘를 선택해주고 아까 표준은 뭐라 그랬죠? 소수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0이라는 말은 뭐예요? 0은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반올림한다는 뜻이고 0.00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70은 170.00 157.8889는 150.89라고 나올 거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 다음 B의 세 번째부터 G의 13번째까지 이 셀들에 대해서는 가 옆에 글꼴 그룹에 있는 모든 테두리 그리고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속에는 얇은 줄 겉 테두리는 굵은 줄 하고 나타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여기 비어있는 셀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그려라? 대각선을 그리래. 대각선. 이런 경우는 컨트롤 1번. 아까 우리 테두리에 가서 빨간색 칠하는 거 있었잖아요. 파란색 칠하는 거. 테두리에 가서 여기 가보면 대각선 그리는 게 있어요. 대각선 그리는 게 옆에 있다고.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진다. 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이란 말은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변경된다. 우린 지금까지 블록을 설정해서 여기는 파란색, 저기는 빨간색, 여기는 밑줄 치고 저기는 진하게 하고 여기는 오른쪽 맞춤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건을 미리 부여해줘요. 조건을 미리 부여해주고 그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미리 설정한 서식대로 지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각 셀마다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 행 전체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책 52쪽에 보시면은 A 네 번째부터 E의 12번째 영역의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 전체에 대하여. 이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서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교재 58쪽. 58쪽도 행 전체죠?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아래 2번 문제 보세요. 기출 02는 각 셀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이게 좀 쉬워. 얘를 먼저 해보고 각 셀마다 설정하는 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행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출 02로 갑니다. 기출 02. 교재는 58쪽에 아래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2번 C 드라이브의 길복 컴마 2급 01 섹션 폴더에 있는 세 번째 문제를 열어서 기출 01이라는 시트에서 작업하시오라고 써있죠. 그렇죠? 자,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C5부터 G 12번째까지 C 5번째부터 G 12번째 영역에 각 셀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먼저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90점 이상인 경우가 있고 80점 미만인 경우가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책에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두 줄을 치고 굵게 지정하래요.
이거 합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크거나 같다가 있어요? 90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있어요? 90 크거나 크다는 있고 작다는 있는데 크거나 같으면 없죠. 그럼 기타 규칙으로 가야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건부 서식에 가면 세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 가면 90보다 크다, 90보다 작다 이건 있는데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란 말이 없으니까 기타 규칙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두 번째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정 얘랑 같은 거라고. 직접 이렇게 오셔도 되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셀 값이 크거나 같다. 얼마? 90보다 이렇게. 셀 값이 크거나 같다. 얼마? 9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상 아닙니까? 이상? 90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밑줄 화살표 눌러서 두 줄 이중실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에 가면 굵게 얘를 지정하고 확인 먼저 하나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정하고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80보다 작다면 작다 80 작다를 선택하고 80 그리고 서식 지정에 가서 글꼴은 기울임꼴 글꼴 색깔은 무슨 색깔? 빨간 색깔 표준색에 있는 빨강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는 걸 얘를 이용해서 하는 얘기죠. 우리 그렇게 한 거잖아. 문제지 써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확인. 그러면 이 안에 값을 우리가 90점 이상 되는 애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진하게 밑줄 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80이 99가 되면 90 이상이 되니까 진하게 나올 거고 다시 80으로 바꿔놓으니까 안 진하고. 자, 80 미만이 되면 만약에 50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80 미만이면 빨갛게 나오라 그랬잖아. 끼울어서. 알아서 끼울어지고 빨갛게 나올 테고. 조건부 서식은 뭐라 그랬죠? 조건을 미리 부여해 놓고 그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미리 설정한 서식대로 지정해 준다. 그래서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밑줄이 나오고 진하게 나오게끔 했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기울어뜨려서 빨간색으로 나오게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값이 들어가면 그렇게 변할 테고 훗날이라도 얘가 94가 아니라 74가 되면 80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조건부 서식 문제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각 셀마다 설정하는 기능이 나올 수 있고 행 전체에 대해서 설정하는 기능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 셀마다 설정하는 거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솔직히. 그래서 컴활 자격증에는 이 문제를 안 내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무작정 따라하기에 있는 거나 기출공일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행 전체가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판매 수량이 3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얘 있잖아요. 그럼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줄 전체가 바뀌게끔 하는 거야. 만약에 200 미만이 걸리면 어떻게 여기 200 미만이 걸리는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고 이렇게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만 아까처럼 뭐 빨간색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줄 전체가 한꺼번에 빨간색이 나오게끔 하는 거. 뭔가 기능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자, 52쪽에 보시면
계획 수량이 이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인 경우에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D의 네 번째부터 D 12번째가 아니라 A의 네 번째부터 E의 12번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위가. 아까 기출공이번 문제는 알맹이만 블럭 잡아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게 아니라 A의 네 번째부터 E의 12번째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범위를 설정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그 다음에 수식. 이걸 사용하라고 문제지 써있죠, 아랫줄에. 녹색 화살표로 된 지시사항에 보니까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아랫줄에 비어있는 빈 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250 이상이 어디가? 계획 수량 부분에 250 이상인 경우에 달하는 조건을 여기다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식이야. 밑줄 실선 치고 굵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지. 서식 지정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수식을 쓸 줄 알아야지, 수식. 자, 수식을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먼저 보세요. 누가? 계획 수량이, 근데 계획 수량이 많잖아. 10개나 되잖아요. 그 중에 무조건 첫 번째 계획 수량. 얘를 선택합니다. 얘를. 그리고 얼마? 250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요 달러 표시가 돼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달러 표시가.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얘를 요 뒤에 있는 달러는 빼줘야 돼. 요 달러, D에 달러가 붙어 있고 4에 달러가 적혀 있는데 마우스로 얘를 클릭해 가지고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야 돼. 이게 수식이야. 확인 누르면 그 줄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뒤에 네 번째 셀이 25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라는 수식. 요 수식이죠. 요거를 그 네모 박스에다가 여러분이 써 주셔야 돼요. 요거를 써 주셔야 돼. 그 서식만 지정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는 뭡니까? 150 미만인 경우가 있죠. 그럼 다시 이제 범위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똑같아요. 아까처럼 똑같이 쓸 건데 이번에는 150 미만이니까 자, 계획 수량 첫 번째가 얘잖아요. 얘를 클릭해 놓고 마우스로 클릭하고 다시 얘를 달러를 지우려면 어렵고 귀찮을 때가 있어서 키보드에 보시면 F4번 키라고 있잖아요. 얘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바뀝니다.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막 바뀌어요. 앞으로 뒤로 사라졌다 양쪽에 나타났다가. 그렇게 해서 바꾸셔도 돼요. 직접 키보드로 이렇게 는 달러 뒤에 네 번째가 작다 150 직접 키보드 다 쓰셔도 돼. 다 쓰셔도 된다고. 그리고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식은 빨간색 글자로 기울어뜨리래. 그럼 150 미만인 것들은 150 미만이니까 여기 어디 있어? 120, 100 얘네들은 전체가 빨간색으로 기울어지겠지.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조건부 서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입력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입력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보시면 얘가 지금 25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400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진해지지, 줄이. 근데 얘가 120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320이래. 그럼 어떻게 돼? 진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350이 아니라 120이면 어떻게 돼? 빨갛게 나오는 거지. 조건에 따라서 그 줄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게 조건부 서식이라는 얘기죠. 예. 이때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 위치가 바뀐다 그랬죠? 그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그걸 이제 셀 참조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키를 눌러야 셀 주소가 바뀝니까? F2번, F3번, F4번, F5번. F4번 키 누르면 된다. 이런 얘기지. 우리 책에 어디에 있나 한번 볼까요? 56페이지. 거기 보면 는 달러 뒤에 네 번째가 25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라고 돼 있는데, 이때 달러 표시가 의미가 뭐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테고 뒤에 가면 이제 계산 공식을 공부할 텐데 이때 말씀 좀 드릴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조건을 걸었잖아요. 조건을 걸었는데 안 빨개진 거야. 그럼 수식을 잘못 쓴 거죠. 그러면 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 누르면 큰일 납니다. 규칙을 잘못 썼을 땐 고쳐야 되는 거지, 규칙을 다시 입력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로 가면 이미 만들어진 규칙이 두 개가 보여야 돼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블럭을 잡으시고,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블럭이 잡혀 있는 데를 선택해 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로 들어가시면 이미 만들어진 규칙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150보다 작다면 이란 조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내가 빨간색으로 한 건지 파란색으로 한 건지 잘못하면 고쳐줘야지. 문제지는 빨간색인데 모르고 얘를 파란색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꿔놓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 그냥 땡 틀린 거야 그게. 그러면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서식에 가서 글자를 근데 빨간색이 나는 얘가 마음에 들었나 봐. 얘가 마음에 들었다고 빨간색 얘를 꽉 누르면 안 된다고. 왜? 얘는 뭔데? 진한 빨강이라고 뜨고, 그 옆에 있는 게 빨강하고 뜨잖아요. 그렇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이 뜨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클릭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클릭하면 안 돼. 확인. 예, 그리고 확인, 마지막에 확인. 그러면 원하는 대로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려서 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지. 자, 밑에 기출 01. 화면 밑에 보시면 기출 01이라는 시트가 있죠. 그렇죠?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밑에 보면 기출 01이라는 시트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클릭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우리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밑에 문제지가 시트별로 나와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5번, 6번, 7번, 8번 해가지고 밑에 시트에 문제 번호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클릭하고 답을 맞추는 거지. 그래서 이대로 연습하는 거죠. 자, 교재 훅 넘어가서 58쪽 한번 다시 보세요. 위에 겁니다. 위에 거. A5부터 G의 12번째까지 셀의 영역에 대하여 마우스로 블록을 잡는 거야.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설정하고 하라는 얘기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사일이, 여기 입사일 8월, 2월, 10월, 8월, 10월,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하여,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럼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 한 명, 차범국 씨도 있고 방아람, 이정철 이렇게 3명, 홍순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나오래? 굵고 기울이고 빨강으로 나오래. 이제 블럭을 잡았죠? 조건부 서식 들어갔죠? 새 규칙 들어갔죠? 수식 들어갔죠? 그 다음에 수식은 아직 못 썼지만 서식은 어떻게 하래? 서식은 굵고 기울이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래죠? 이렇게 꾸미래. 그러니까 서식은 이제 선정을 해놨지. 이제 수식을 쓸 줄 알아야지, 수식. 자, 문제를 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입사일이 10월인 사람들에 대해서 10월인 경우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대표 셀이 뭐라 그랬어요? B의 5번째가 대표죠? 그렇죠. B의 5번째가 대표니까 는 B의 5번째를 쓸 텐데 달러가 앞에만 찍힌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월이라는 경우를 맞춰야 되잖아요. 10월을 어떻게 맞출 거냐는데 문제지 뭐라고 써 있어요? months란 함수를 쓰래. months 이거 대문자로 써드릴게. 대소문자 구별은 안 하는데 이 함수를 사용을 하래.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는 months 하고 날짜를 써줘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날짜 중에서 월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는 months 2019년 09월 16일 오늘 날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함수를 통하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9월 하고 나오는 거지. 지금 9월이니까 9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책에서는 months를 써가지고 얘가 10월인 경우만 꾸미란 얘기죠. 이게 조건이에요. 이 months라는 함수는 날짜 중에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는 날짜 중에서 월만 빼오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예요. months라는 함수는 시험 문제를 제공해줘요. months 함수를 쓰세요 라고 이렇게. 딴 거 쓰면 안 돼. 이걸 꼭 써야 되지.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B의 5번째 셀 입사일서부터 이준영의 B의 12번째 셀 여기 있는 셀이 월이 10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려라 이런 얘기지. 여기다가 는 months 괄호 열고 여기 있는 날짜를 클릭해주고 F4번 키 2번 누르면 달러가 앞으로만 갈 거 아닙니까? 괄호 닫고는 10. 아까 250 이상이라면 그러면 크거나 같다 250. 150 미만이라면 작다 150. 10월 달이라면 는 10. 그렇죠? 요렇게 써주셔야죠. 요렇게. 요 수식을 여러분이 이제 척척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커말 시험은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함수를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주로 많이 나와요. 이거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 결과는 9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B의 5번째 셀부터 B의 12번째 셀까지 의 입사월이 10월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B5만 썼잖아요. 근데 블럭은 B5부터가 아니라 A5부터 12번째가 다 블럭 잡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10월인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10월인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달러 표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B라고 하는 칸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달러가 마저 찍혀버리면 B하고 5번째 셀이니까 얘죠. 얘만 갖고 물어봐요. 우리는 얘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달러가 여기는 빠지고 얘만 써주면 단 얘만 선택이 됐는데 블록을 이만큼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날짜를 따졌을 때 월만 입사월이 10이란 숫자와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산식에 들어가면 지긋지긋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해를 못하시면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달러의 의미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댁에 가셔서 이 조건부 서식까지 부분을 나름 잘 하고 오셔야 돼요.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필터링에 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